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06화 분석 및 최신 네타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은 라이브 플로어 해골돔에서 시작합니다. 다오팡은 모모노스케가 도망친 것 같다는 제보를 하는데요. 역시 백수의 적단에서는 대장을 모모노스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오팡은 야마토와 연인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며 계속 통신을 합니다. 모모노스케는 야마토의 등 뒤에서 부끄러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모노스케는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모모노스케를 시노부에게 맡기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다오팡의 통신이 라이브 플로어 전 지역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디는 이런 통신들을 들으며 자신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상당히 헤매고 있습니다. 오니가시마 입구에서는 페로스페로에게 패배한 완다와 캐럿의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스로나는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동하는 오니가시마에서는 상당히 변수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페로스페로는 백수의 적단과 손잡는 건 싫지만 빅맘의 뜻이기 때문에 억지로 따르는 것 같네요. 밀짚 모자 일행들에게 향하는 페로스페로,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요? 라이브 플로어에서는 마르코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은 아직도 빈디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군인 대간판 퀸의 바이어스로 죽어가는 자신들이 너무 화가 나는 백수의 적단 일행들, 그리고 아프는 퀸에게 애원해도 듣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초파를 노리는데요. 변신한 효고로와 드레이크 때문에 초파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고로의 변신에 모두가 놀라는 눈치입니다. 평소에는 매우 작은 할아범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 다들 놀랄만하네요. 하지만 효고로는 이미 빈디에 감염이 되어버린 상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효고로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감염이 더 진행되면 바로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빈디아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효고로는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는데요.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며 오덴과 함께 카이도를 치지 못한 사실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미래는 키네몬과 사무라이, 그리고 밀짚 모자 일행에게 맡기며 와노쿠니에는 곧 여명이 찾아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를 지켜본 퀸은 화가 나 입에서 강력한 공격을 효고로에게 쏘려는데 마르코에게 저지당합니다. 마르코는 퀸과 퀸을 상대로 전투를 진행하고 있었던 건 마르코 정말 대단하네요. 마르코가 대간판 퀸과 퀸을 상대로 전투를 이어가는 장면은 압권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간판들의 진짜 힘은 보이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마르코 자신도 2대1은 버겁다는 말을 하네요. 마지막 장면은 빈디화가 거의 다 진행된 효고로는 인생의 후회는 없었다며 태연하게 죽음을 기다리며 끝이 납니다. 이번 화의 제목은 역시나 내용에 어울리는 협계 꽃의 효고로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직도 킹과 퀸은 자신들의 본질의 전투력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 역시 초파가 치료제를 제조할 때까지 버티는 데는 너무 힘겨워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네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타 주제는 블랙마리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블랙마리아는 무장색의 패기를 쓸 수 없다 입니다. 원피스 1005화에서 블랙마리아가 상디를 마구 공격할 때 행동을 보시면 주먹의 데미지 극대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장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는 블랙마리아가 무장색의 패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필요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무장색의 패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미 그 자체로 주먹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물리적인 타격치의 최고점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작화에서 보면 블랙마리아는 상디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상디에게 너무 심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무장색의 패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네타가 조금 더 신빙성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니코 로빈과 브룩, 그리고 블랙마리아 일당과의 싸움의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도는 이렇게 잡혔지만 라이브 플로어 내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밀짚 모자 일당 및 우호 세력들이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오팡의 능력으로 인해서 라이브 플로어 전역이 링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우솝이 유난히 강하게 반응을 보였던 점, 그리고 나니와 우솝 쪽의 전투가 어느 정도 기울었다는 점에서 우솝의 합류 역시 염두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네타들이 있는데요. 다오팡의 부적들을 붙이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동물들입니다. 오타마의 경단을 마냥 먹일 수만 있다면 아군의 첩보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야마토의 언급의 이 동물들은 사이보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가설은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오타마의 능력이 완전한 동물이 아닌 동물이었던 개체에도 영향을 받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초반에는
백수의 적단이전 쟁이 병력들이 밀짚모자 일행들을 수적으로 훨씬 압도했지만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시너지 자체가 초반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오팡의 얼굴에 붙이는 부적의 능력이 백수의 적단 산하의 기술이 아닌 예로부터 전해지는 주술적인 도구 또는 세계 정부에 의해 개발된 아이템일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은 역시 어인답게 엄청난 회복력을 보여주며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과거 옥상에서 아카자야구 남자들에게 당했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잭이 보여줄 활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짚모자 일행이나 현재 와노 군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투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잭은 대간판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을 달고 있고 카이도의 제1번 살림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잭 정도의 비중을 가진 캐릭터는 솔직히 오다가 옥상에서 사무라이들에게 쓰러졌을 때 리타이어 시켰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도 잭의 그 정도 활약에 모두 이 정도면 잘 싸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와서 지금 스토리 흥상 핵심인 쓰러져 있는 사무라이들이 있는 곳으로 잭을 보냈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디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상디는 드래곤볼이나 나루토 등등 다른 히어로물의 주인공의 전투 패턴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노멀한 전투 모드에서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전투를 진행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각성하게 된다면 처절하게 피를 흘며 각성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심지어 상디작이 자신이 나는 분노하게 되면 더 강해진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니까요. 자, 그럼 타이밍을 따져보겠습니다. 상디의 이런 진한 전투 장면이 자취를 감춘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존에 보여주던 상디의 전투 방식은 대간판급 아니 토비로포급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상디작이 자신이 알 것이며 원피스 1005화에서 상디의 각성전 보여주는 그 표정 분노에 찬 만화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분노까지 보여줬습니다. 큐트 활용 능력의 극대화 또는 전투 각성을 보여줄 타이밍이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상디의 상대가 킹이다로 시작해서 결국 제르마의 떡밥과 직접적인 언급으로 인해 퀸이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만 보면 블랙마리아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떡밥들까지 만족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상디의 전투 분량이 상당히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많은 전투들을 헤쳐나갈 상디의 각성과 전투 퍼포먼스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기존 사람 모드의 상태에서 공격했던 블랙마리아의 전투력보다 블랙마리아의 사람 수인화의 모드에서 전투하는 전투력이 훨씬 강할 것이기 때문에 상디가 전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 인수형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이야기 역시 뒤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마리아의 등에 있는 문신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방적인 이성에 대한 상당히 과격하고 도를 넘는 관심, 즉 앙심에 대한 폭력성을 상징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디를 특별히 더 잡아두고 싶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속성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블랙마리아는 거미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미는 독을 가지고 있는 거미가 존재하죠. 블랙마리아가 마젤란 정도의 독의 위력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독의 성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네타입니다. 블랙마리아 역시 인간형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능력을 거미의 사람 인수형에서 그에 견줄만한 강력한 독 속성의 공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만약 독의 속성 공격을 한다면 상디가 어떻게 대처할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상디가 레이드 슈트를 활용한다면 스피드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거미줄로 잡히지 않는 이상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설명할 그 남자와 함께라면 거미줄 역시 무섭지 않을 것 같네요. 니코로빈의 옆에는 부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블랙마리아의 카운터가 부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부룩이 보여줬던 상디를 묶고 있던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블랙마리아의 거미줄을 얼려서 부셔버렸습니다. 거미줄은 이제까지 블랙마리아가 보여줬던 공격, 퍼포먼스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이걸 카운터 칠 수 있는 게 부룩이 될 것이라는 건데요. 옥상에서는 카이도의 화염을 카운터 치는 조로, 빅맘의 전류를 카운터 치는 루피의 공우 이렇게 보니 밀짚모자 일당들의 전투 속성이 너무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 건 분명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 카운터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상디는 누구의 카운터를 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중간 개인의 생각도 들어가 있어서 보기에 많이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점은 형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거나 보다가 이게 뭐야 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